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6일 최병근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조희대 청문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희대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요, 사상 초유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일종의 대법원 공격이죠. 그래서 이건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무죄, 이거는 허위 판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걸 바로잡은 겁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놀란 민주당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표적으로 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파기환송심 날짜가, 파기환송심이 아니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 날짜가 잡히니까 뭐 박지원 의원 등이 뭐 무죄 뭐 이러면서 엄청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파기환송이 결정이 되니까 졸속 이래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는 졸속으로 해도 되고, 이런 논리라면 파기환송은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 신속하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건 논리도 아니죠. 그냥 자기한테 유리하면 잘한 거고 불리하면 못한 거다, 내로남불 뭐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전형적인 판결의 정치화 뭐 이런 데에 사실 법원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법원의 일부 판사들은 흔들리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자, 조희대 청문회를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관들이 나올 것이라고 민주당이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면서 뭔가 법원을 흔들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그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무죄, 그게 맞는 거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거는 잘못된 거야 라는 이미지를 유권자한테 심어줘서 어떻게든 6월 3일까지 끌어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많은 유권자들이 현혹되고 있는 거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실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민주당 의원들 법률 논리로 또는 뭐 질문 공세로 딸릴 거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반박에 왜 이렇게 결정을 했노라. 그러면 이제 막 큰 소리 치고 뭐 이래서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은 중도층과 국민의힘 지지층 쪽에 영웅이 됐을 겁니다. 나왔다면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이런 코미디가 벌어졌고요. 그래도 강행이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법대 79학번 동기인 서석호 변호사만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신청한 사람 중에서는. 서석호 변호사를 부른 이유는 이제 음모론을 묻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이 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박선원 의원입니다. 박선원 의원이 음모론을 제기했던 것은 바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바로 다음날 CBS의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글쎄, 잘 아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죠. 그분이 윤석열, 김앤장의 S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계를 아느냐? 사법 카르텔이란 기본 구조도 모른다면 당신은 앞으로 펼쳐질 최악의 상황을 예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서 많이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S변호사가 서석호 변호사입니다. 자,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이 법사위에서 그 서석호 변호사, 그 S변호사한테 본인이 바로 제기했던 음모론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 전화라는 게 뭐 실제 받았는지, 또 받았다고 해서 그 말을 100% 믿을 수 있는 건지 검증 안 된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석호 변호사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는 맞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나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친분이 전혀 없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경북고등학교 4년 선배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발, 이게 이제 시험 세대라는 거예요. 시험 쳐서 들어간 고등학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고, 저는 소위 뺑뺑이 추첨 세대. 그래서 동문회도 따로 한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민주당의 대장동 변호사라는 박균택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런 소문이 난 거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서석구 변호사가, 그래서 저도 누가 이런 허위 사실을 만들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균택 의원이 됐습니다. 어차피 부인할 건데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문을 막은 거죠. 왜 막았을까요? 서석구 변호사가 파악한 이 음모론의 진원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은 겁니다. 왜? 두려운 거죠. 그 음모론이 민주당이나 민주당과 연결된 뭐 김앤장의 누구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서석구 변호사 본인 스스로 알아본 결과일 겁니다. 근데 이게 맞을 가능성도 꽤 많거든요. 민주당이 제기한 음모론보다는 훨씬 더 정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이 막은 거 아니냐, 말문을 막은 거죠. 아예 그게 공개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고, 음모론 첫 번째 음모론 완패. 자, 두 번째는 또 서영교 의원이 녹취를 틀었습니다. 4월 4일에 윤석열 선거가 끝나고 4월 7일인가 10일인가 15일인가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죠, 김충식 아마 전 동아일보 기자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하고 4명이 만나 점심을 먹었고,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녹취를 틀었습니다. 이게 이제 누군가 말했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도 안 밝혔고, 이 사람도 이 녹취에서 보면 자기는 어디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직접 뭐 그걸 봤다거나 아니면 뭐 직접 그 말, 이 당사자 중에 한 명한테 들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카더라. 대표적인 카더라. 근데 그걸 얘기한 사람조차 서영교 의원은 또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야말로 건너 카더라 정도에 불과한. 그리고 설령 이 모든 서영교 의원의 녹취에 있는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알아서 처리한다, 대법원에 올라.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지. 그럼 뭐 모르고 처리합니까? 알아서 처리한다. 뭘 알아서? 누구의 주문대로 처리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당연히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죠. 대법원의 재판장인데.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건너 나온 카더라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이 사실인지 여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사실이라고 쳐도 그 문제될 발언이 뭐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서영교 의원이 이 녹취를 틀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본인도 상식이 있으면, 저는 뭐 서영교 의원이 상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녹취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말문을 막았습니다. 뭘까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의 의사결정 구조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대법원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대법원장은요, 원래 이 대법원 판결에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재판장 역할만 하지. 대법관들이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대법원장은 마지막에 다수의 의견에 따라갑니다. 만약에 이재명 무죄 확정, 이게 다수의 의견이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무죄 확정 쪽에 손을 들었을 겁니다. 과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뭐 중간에 농간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있었던 이재명 선거법 무죄 뒤집기, 이게 있었죠. 여기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딱 한쪽 손을 들어서 6대5가 됐습니다. 원래 5대5인데 권순일이 6으로 그중 한쪽에 무죄 쪽으로 손을 들으니까 6대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는 그냥 그쪽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7대5로 무죄로 뒤집기가 가능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만약에 이재명 무죄가 다수였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죄 쪽에 손을 들었을 겁니다. 그게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시스템이고요.
아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걸 말라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서영교 의원이 막은 거죠. 말문을. 왜? 본인이 논리상 밀리니까. 본인의 무지가 결국 드러나게 되니까. 이것도 보면 결국 음모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카더라 녹취 하나 들고 나와서 하려다가 결국 본격적으로 반론에 부딪히니까 그냥 얼버무리고 말문을 막은 것 아니냐. 음모론 완패.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요. 서석호 변호사는요, 지금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8년부터 김앤장에 근무를 했고, 소속돼 있었고요. 얼마 전에 5월에 김앤장을 퇴임했습니다. 뭐 이 퇴임 가지고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죠. 그게 결국은 뭐 조이대 대부 이 바로 음모론의 연장선상에서 그것 때문에 퇴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뭐 그거는 본인이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2008년부터.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김앤장 고문을 한 거는 2번으로 나와 있더군요. 2002년, 2003년. 이때는 뭐 서석호 변호사가 김앤장이 들어가기 훨씬 전이니까 뭐 관련이 없을 거고. 2017년부터 이후 5년간 김앤장 고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겹치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고문과 서석호 변호사, 김앤장의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뭐 서울대도 뭐 경제학과 나왔고, 서석호 변호사 법대 나왔고, 한덕수 전 총리는 경기고등학교 출신이고, 서석호 변호사는 경북고등학교 출신이고, 뭐 이렇게 연배도 뭐 엄청난 차이가 있고, 별로 연결고리가 없어 보인다. 김앤장 고문과 김앤장 변호사로 5년간 같이 있었다. 근데 김앤장 변호사와 고문, 김앤장의 인원은 엄청나게 많다. 이거 가지고서 연결고리라고 할 만한 근거가 되는가? 보다 구체적인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조이대 대법원장과의 관계, 경북고등학교 동문에다가 서울법대 동문 맞습니다. 그러나 본인 말대로 경북고등학교 4년 차이, 4년 차이면 학교 다녔을 때도 몰랐고, 그리고 시험세대, 시험 봐서 경북고등학교 간 사람하고 뺑뺑이 추첨으로 경북고등학교 간 사람은 뭐 잘 아시지만 거의 후배 취급도 안 합니다. 그 이후에 법조에 와서 서석호 변호사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고, 조이대 대법원장은 처음부터 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변호사 하면서 판사 접촉 되게 쉽지가 않죠. 동문회에서 모였다? 근데 동문회 지금 따로 했다고 합니다. 시험세대와 추첨세대가. 그러면 뭐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 아니냐. 시험 기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음모론이 맞으려면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단순히 경북고등학교 서울법대, 경북고등학교 서울법대 출신들이 판사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과연 음모론의 대상이 될 수 있나? 왜 말문을 막았나? 한번 따져보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조이대 없는 조이대 청문회, 여기서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려고 했던 민주당이 결국 서석호 변호사한테 완패를 당했다. 왜? 그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려면 음모론에 대해서 말문을 막지 말고 그 하나하나의 팩트체크를 해나갔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못하고 말문을 막았기 때문에 진 거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